송영길 후보가 뉴스공장에 출연해가지고 거의 뭐 살수대첩을 하고 갔죠. 김어준이 이제 완전히 겸손해졌어요. 이제 처음에 김민석 후보가 이제 나왔을 때만 해도 손가락이 살아 있었죠. 손가락이 건방졌어. 뭐 이러다가 두 번째 이제 김민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제 팩트로 완전히 조져버리니까 이게 조금 꺾였어요. 이렇게 조금 겸손해졌다가 어제 이제 송영길 후보 나와가지고 제대로 이제 살수차로 물을 뿌려대니까 물대포를 쏘니까 완전 이제 겸손해져가지고 고개 숙인 남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분했던지 만회를 하려고 했던지 오늘 정청래를 또 전화 인터뷰를 했어요. 정청래 전화 인터뷰를 해서 그 정청래에게 또 다시 한번 뭔가 반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를 주긴 줬는데 제가 보니까 김어준이 지금 뭘 고민하는지 알았어요. 오늘 모둘레님 이런 분이 있다라는 게 이재명 정권은 너무 축복입니다. 건강보단 방송이 먼저입니다. 말이 이상하시네요. 아니, 방송보다는 건강이 먼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건강보다는 방송이 먼저다 그러면 아니 죽으면 방송 못하는데 왜 무슨 또 어떻게 건강이 먼저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그게 그렇잖아요. 말이 그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면 방송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방송보다는 건강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셔야지 건강보다 방송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해주면 뭐 죽으라는 겁니까? 아무튼 감사합니다. 제가 건강을 잘 유지해서 저는 이제 그 85세 제가 저 민주정부 30년이 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이에요. 뭐 제가 건방지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민주정부 30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게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 그 문재인은 사람이 먼저다 뭐 이랬잖아. 근데 저는 사람이 문제다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제가 아무리 뭐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뭐 민주정부 30년을 해야 대한민국의 황금기가 열린다 이런 얘기를 백날 떠들어봐야 그 민주정부 30년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없으면은 그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제가 대통령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민주정부 30년을 만들려면은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대선 후보가 4명이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뒤에 4명을 깔아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뭐 개헌을 하면 또 모르겠지만은 일단 20년 하려면 4명이 필요한 거예요. 5년씩 4명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최소한 4명을 깔아놓고 방송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 저는 민주정부 20년, 30년까지 내다보는 사람이니까. 제가 죽기 전에는 절대 국민의힘에는 정권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문제예요. 그럴 만한 리더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 근데 지금 제가 확신이 들었어. 있다는 걸 제가 확신을 했어요. 20년은 확실히 보장이에요. 20년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20년이 보장이 됐냐면 이쪽에 있는 두 분 있잖아요. 개헌해가지고 둘이 돌려가면서 하면 돼. 돌려가면서 해도 20년이야. 20년은 일단 두 사람이 커버를 하고 들어가요. 그게 가능하잖아. 돌려막기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번에 개헌을 해. 임기 내. 근데 나는 안 할게 연임.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자꾸 뭐 지랄들을 하니까 국민의힘 애들이. 나 연임 안 할게. 그럼 다음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김민석이 나와. 그 김민석이 되겠지? 그러면은 김민석이 한 번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재명이 나와. 다시 이재명이 나와. 왜냐면 연임이니까. 개헌이 돼가지고 연임이 된 거니까. 첫 번째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개헌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는 연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그냥 김민석이 한 번 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를 해. 당대표를 하든지. 그럼 되잖아.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김민석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 그 김민석이 총리를 해. 그리고 당대표를 했어. 그죠? 근데 이제 개헌을 했는데 이재명은 하면 안 된대. 그럼 김민석이 나가. 그럼 이재명이 총리를 해. 아니면 당대표를 해. 그럼 송영길이 당대표를 하면 되지. 그죠? 송영길이 총리를 해. 이재명이 당대표를 해. 이렇게 계속 돌리는 거야. 우리가 돌려받기. 계속 돌리는 거지. 그러면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80세까지는 그래도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죠? 그리고 또 4년 쉬었다가 또 하고 그러니까 힘들지도 않아요. 덜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4년을 연속해갖고 8년을 하려면 힘들잖아. 한 사람이.
8년 동안 저렇게 일을 해봐요. 이재명 대통령님처럼.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힘드니까 4년씩 이렇게 안식년이 있는 거지. 4년씩 안식년이. 예? 그리고 4년은 이재명, 5년은 이재명, 4년은 김민석, 그 다음에 4년은 이재명, 그 다음에 또 4년은 김민석. 이러면 일단 20년 먹고 들어가잖아. 응? 아니, 간단하지 않아요? 이러면 20년이잖아. 그럼 그 사이에 뭐 여기 이쪽에 있는 분들, 뭐 이분들일지, 아니면 뭐 다른 분들일지, 뭐가 하나 나오겠지. 뭐가 나와도. 네? 그러니까 그동안 뭐 이분들이 또 잘 했어. 잘 성장을 했어. 실력이 생겼어. 그러면 이제 요쪽 분들로 이제 돌려막기를 또 시작하면 돼. 그죠? 돌려막기를 또 하는 거야, 이제. 이재명, 김민석, 이재명, 김민석, 그냥 20년 돌려막고, 강훈식, 누굽니까, 저기. 이름을 갑자기 까먹었어. 한준호. 강훈식, 한준호 또 20년 돌려막고. 왜 40년 돌려막기 하자, 이거야, 나는. 예, 이건 농담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뭐 또 그렇게 되지 말라라는 법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헌만 된다라면. 그리고 여러분 지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뭐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AI 혁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 그럼 이제 평균 수명이 150세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평균 수명. 그 푸틴이 그런 얘기 했잖아. 앞으로 뭐 150년을 살 수도 있다. 예? 그리고 AI가 막 의학 기술을 막 발전시켜가지고 인류의 평균 수명이 150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제 60세인데 앞으로 한 70년을 더 생존할 70년 더 생존 가능한 거야. 70년을. 그래 70년 돌려막기가 가능한. 아니 그 의학 기술 AI 혁명을 우리가 성공해갖고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했어. 그래갖고 막 AI가 막 미친 듯이 막 날뛰어가지고 막 의학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발전을 시켜. 그리고 막 평균 수명이 막 150세까지 올라갔어 우리가. 에? 이렇게 되면은 70년 돌려막기도 가능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될 줄 알아? 아무도 모르는 거지. 누가 합니까? 뭐 70년은 좀 너무하면은 뭐 50년 돌려막기도 괜찮지. 50년을 돌려막는 거야 그냥. 근데 어쨌건 간에 저는 이제 그 85세까지는 대략 그래도 뭐 85세까지는 살지 않겠습니까?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제 그 보수 세력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될 일인 것 같아요. 될 일인 것 같아요. 뭐 불가능한 일이다. 이게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야 이건 절대 안 될 일이야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힘든 일이지만 절대 안 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진짜로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힘든 일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근데 절대 불가능하다 이거는 아니다.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야.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국민이 원하는 게 그 헌법이 되는 거고 헌법이 정치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지 뭐. 그럼 그 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 민주정부 20년, 30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이재명과 김민석이라는 두 인물을 보면서 뭐 송영길 후보도 있고 또 다른 분들도 많지.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 두 인물을 보면서 민주정부가 진짜 20년까지는 충분히 집권할 만한 그러한 저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이제 응원단장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 응원해서 민주정부를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저는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제 마지막 꿈이고 이걸 이제 죽는 날까지 우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85세까지 뭐 방송을 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겠다 한마디로. 죽기 전까지 그냥 입만 살아있으면. 무덤에 누웠는데 입이 살아있어. 그럼 거기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복만삼님이 오셔가지고 카메라 대고 제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 복만삼님이 찍어가지고 방송하자고요. 뭐 무슨 얘기하다 이 얘기가 나왔지 갑자기. 아까 채팅창 읽어드리다가 요즘 그런 어떤 희망이 생겼어요 제가. 좀 뭐 너무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 이제. 민주정부 20년 30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런 희망이 생겼기 때문에 진짜 응원단장이 돼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아까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뉴스공장에
정청래가 출연을 했는데 김어준이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를 제가 오늘 눈치를 챘습니다. 예, 혜태님, 송영길 까는 방송은 없네요. 청래는 송영길을 포섭하려고 안 깔까요? 한 표라도 어떻게 더 받아보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가 더 갈 것 같진 않아요. 예, 혼자서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김어준이 김민석 후보가 뉴스공장에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출연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 승복을 할 거냐, 만약에 선호 투표까지 가서 이기는 경우가 나오면 불복하는 후보가 나올 수도 있는데 본인은 승복을 할 거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보잖아. 저는 처음에는 김어준이 이게 뭔가 불복으로 가려는 빌드업을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뭐 이런 얘기도 돌았잖아. 어제 방송 때 제가 드렸던 건데, 이런 찌라시가 지금 돈다는 거잖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으나 어쨌건 뭐 여의도 정가에 이런 찌라시가 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제 보내드린 방송 내용이에요. 이게 밭글인데 정청래 플랜 B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거 질 것 같다, 호남에서 완전히 뭐 끝나는 판이다, 이렇게 되면은 2027년 1월에 제3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분당 시나리오를 돌리겠다. 그래서 호남, 서울, 경기 개표 착수 직전에 개표 중단과 결선 투표 보장을 요구를 하면서 이기고도 지는 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명분 아래 친석계 폭거, 개파 부정선거 프레임 확산, 녹취 사진과 지지 의원 명단 공개,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재점화, MS 승리 시 조국 혁신당 친청계 무소속이 참여하는 민주개혁연대 결성, 당내 선거 규정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위한 정당법 개정 추진, 원내 연대를 확대해 신당 동력 확보, 2027년 1월 제3당 창당 후 총선 체제 전환. 그리고 정청래가 이기게 될 경우에는 김민석을 제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탈당을 시키겠다. 이게 이제 정청래의 플랜 B라는 거예요. 저런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어준이 그 약을 치는 줄 알았어. 저렇게 경선 불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자꾸 후보들 데려다 놓고 뭐 승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정청래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김어준의 생각이 뭔지를 제가 딱 감을 잡았습니다. 김어준은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당을 반대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은. 그리고 정청래는 그런 생각이, 저런 플랜 B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진 않다. 꼭 저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저런 시나리오도 돌려보고 있는 건 맞아요. 오늘 그런 느낌을 들었다. 그래서 뉴스공장 정청래 인터뷰를 일단 보시고 제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만약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하고는 이제 서로 그 각을 세우고 험한 말들 주고받는데, 당대표가 된다면 서로 다 털 수 있을까요? 저는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리고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가면 많은 지지자들께서 안정감, 안도감, 신뢰감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리당원들께서는 정청래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이, 진정성,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면 다시 복원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지지율을 하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치고 제 말은 김민석 후보와의 관계는 회복될까요?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혹 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조치를 해야 하는 거고요. 그것과 무관하게 김민석, 정청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민석을 지지한 당원들, 정청래를 지지한 당원들, 이 당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원들과는 그런데 김민석 후보와도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쪼잔하지 않습니다. 통 크게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사적인 감정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컷오프 당했어도
공천 탈락에서도 탈당하지 않고 당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제가 선당 후사 대승적 차원에서 김민석 의원을 품어 안겠습니다. 당대표가 안 돼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당대표가 안 되는 것도 당원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할 것이고 그리고 당내 화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당을 향한 또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단심, 진정성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20년 넘게 민주당 깃발 들고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매우 이상한 장면이죠. 예, 이거는 거의 취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김어준이 4번을 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물어봅니다. 물론 정청래가 명확하게 나는 인정하겠다, 수용하겠다, 승복하겠다, 불복하지 않겠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정청래는 계속해서 말을 빙빙 돌리고 있어요 지금. 근데 김어준이 마치 추궁을 하고 취조를 하듯이, 심지어는 제가 김어준 손가락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 손가락이 매우 건방져졌어요. 그죠? 김민석 후보 나왔을 때 코 이렇게 하다가, 그죠? 두 번째 나오니까 구부러졌다가 어제 완전히 꼬부라졌잖아요. 근데 오늘 보세요. 이게 코가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를 막 비볐지.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건방져진 거야. 겸손이 힘든 상태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죠? 손가락을 잘 봐야 된다. 김어준의 손가락이 말을 해주고 있다, 여러분. 손가락이 막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주 그냥 기고만장 건방져진 거예요. 왜 건방져졌느냐? 자, 김어준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 플랜 B라는 걸 제가 볼 때는 알고 있어요. 이미 저 얘기는 그냥 찌라시로 돌고 있는 얘기가 아니라 친청 내부에서, 친문 세력 내부에서 저런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김어준이 친문을 대표하는 스피커인데 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몇 주 전부터, 2주 전부터 김어준이 김민석 후보에게도 그렇고 송영길 후보에도 그렇고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응?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 당이 깨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이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질문을, 저게 그닥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승복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뭔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당을 깨려고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봤어. 그래서 김어준이 당을 깨기 위해서 뭔가 분위기 빌드업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면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은 정청래에게 끝까지 추궁을 해가지고 승복한다라는 말을, 승복하겠다라는 말을 들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김어준이. 즉 김어준은 당이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그 깨지는 상황을 막으려고 저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왜냐하면 제일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졌어. 만약에 져요. 탈당하겠습니까? 안 하죠. 할 이유가 없죠. 송영길 후보가 졌어. 송영길 후보에 당연히 탈당을 안 하겠지. 탈당을 하거나 분당을 할 세력은 정청래밖에 없어요. 그죠? 김민석한테는 의례적으로 물어보고 송영길한테는 의례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지만은 정청래는 실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추궁을 하는 거야. 추궁을 해서 끝까지 답을 들으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못 들었어요, 여러분. 물론 저는 뭐 그렇게 쪼잘한 사람 아니고 저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 승복하겠다라는 딱 두 글자예요. 이 단어가 중요했던 거야. 김어준한테는 승복이라는 두 글자를 딱 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오늘 못 들었다. 그리고 정청래 하는 얘기 보세요. 이거 플랜 B에 나왔던 얘기가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정청래 승리 시 MS 민석 윤리감찰 제명 추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쪼잘한 사람이 아니어서 김민석 후보하고 뭔가 감정이 생기고 그럴 건 아니지만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감찰을 하겠다라고, 해명 차원에서라도 신천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윤리감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청래가. 자, 무슨 얘기냐? 김민석을 윤리감찰 붙여가지고 신천지 문제는 제명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정청래가 당선이 되면은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이 찌라시가 제가 오늘 인터뷰로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이게 전혀 없는 얘기, 낭설만은 아니다, 이게. 윤리감찰에 김민석을 무조건 붙이고 김민석을 제명을 시키겠다.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왜? 김민석은, 자, 정청래는 왜 저런 생각을 하고, 친명들이 왜 저러고 있냐면은, 친문들이, 친명이 아니고 친문들이 왜 저러냐 하면, 김민석은 만에 하나, 이번에 당대표를, 선거를 진다고 해도요, 잠재적 대선 후보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 김민석은, 결국은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친명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김민석은 당대표 선거를 져도 잠재적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 김민석이 민주당에 있는 한 친문 세력이 당권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다음 대권에서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천지 문제를 빌미로 해서 김민석을 확실히 제거를 해야 친문 세력들이 당권도 잡고 대권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는 당대표를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의원들의, 친명 의원들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령 분당이 안 된다고 해도 김민석이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이 정청래가 움직일 수 있는 의원들보다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100명 이상이 김민석 중심으로 움직여. 그러면은 의총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의총은 김민석이 주도하는 상황, 혹은 김민석이 나중에 원내대표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정청래 임기 중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합당이잖아요. 합당을 추진을 못해요. 김민석, 송영길이 민주당에 버티고 있는 한은 합당을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왜? 의총에서 막아버릴 텐데. 아무리 지도부에서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의총을 안 거칠 수는 없잖아. 의총을 반대하는데 합당이 가능하겠다고요? 하다고요? 아니, 의총을 통과해야, 혹은 중앙위원회를 통과해야, 당무위원회를 통과해야 1인 1표 당원 투표라도 할 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 없이 어떻게 합동을 해? 당원 투표 발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친명들이 만에 하나 당대표 선거를 진다고 하더라도 당내 여전히 다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을 제명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송영길도 그 안에 저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송영길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두 사람을 민주당에서 제명시키는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하고 있는 거지, 얘네들이. 그거를 김어준은 아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쟤네들 계획이 그렇다라는 거야. 쟤네들 계획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지피지기여야 백전백승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청래당 애들이 어떤 쿠데타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걸 우리가 막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지 말래. 이상한 분들이 있어. 뭐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은 다른 방송 가서 보라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응? 이 19금 자꾸 이런 영화를 보면은 그 멘탈이 망가져. 어린이들은. 제가 19금 정치평론 방송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상처받고 막 멘탈 나가고 정신건강에 해로워. 그러니까 딴 걸 가서 보라는 얘기를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힘들거든, 이런 얘기 들으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저는 우리 당원들이 알아야 이걸 막을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안 져요. 안 지니까 걱정 마시고. 그럼 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조국당하고 조청당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조청당을 만든다는 거야. 응? 지금 플랜 B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면은 경선 불복하고 조청당 만들겠다. 그렇게 빌드업을 해서 간다라는 거잖아. 자, 여기서 문제는, 자, 김어준은 이걸 못해요. 김어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정청래가 탈당해가지고, 야, 이거 경선이 불공정 경선이다. 나는 수용 못하겠다. 그래 탈당을 해가지고 조국하고 손잡았어. 그럼 김어준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솔레님, 강두구 기자회견 언급 부탁드려요. 아까 언급했는데 초반에. 김어준은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 김어준은 진짜 난처한 거예요.
지금까지 민주당 스피커를 자처하면서 수십만 명씩 매일 모아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돈벌이 1년에 450억씩 벌었어. 근데 자기 세력들이 민주당에서 나갔어요. 자, 그럼 김어준은 조청당 스피커를 해야 돼요. 그죠? 조청당 스피커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뉴스공장은 완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반토막이 날 거라고 봐. 만약에 김어준이 정청래가 탈당해가지고 조국이랑 손잡고 조청당을 만들었어. 그래, 나도 같이 간다. 나도 친조다. 나도 친청이다. 그러면서 김어준이 뉴스공장에서 조청당 밀어주고 막 이래. 그러면 뉴스공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땡큐지. 저는 너무 고맙지. 경쟁 유튜버로서 너무너무 좋죠. 김어준한테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20만 명씩 거기 가 있는데 적어도 10만 명은 이제 떨어져 나와가지고 최한욱 TV로 옵니다. 저는 진짜 손님 받을 준비해야지. 와, 김어준이 정청래 따라가면은 뭐, 야, 저 진짜 대박 칩니다, 저. 400억, 50억 벌어요, 저 450억. 문 닫아요, 잘못하면은. 자, 그럼 반대로 김어준이, 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안 가. 나는 안 가, 그래요. 나는 못 가고 나는 민주당 스피커로 계속 남아있을 거야. 나는 이제부터 친명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은 털레반 또 10만 명이 나가요. 그죠? 털레반 10만 명이 떨어져 나가지. 자, 그럼 김어준 입장에서는 분당이 되면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야. 일단은 김어준한테 중요한 건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자기 사업이 제일 중요하지. 근데 이게 분당이 돼버려가지고 자기가 민주당에서 스피커를 계속 할 수도 없고 또 조청당을 따라가자니 반토막이 나고 조청당을 안 따라가면 털레반들이 반토막이 나고 완전히 박살이 나는 상황이 오는데 그래서 김어준이 지금 정청래한테 4번이나 연석해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한 이유가 배경이 이거예요. 못 나가게 만들겠다. 김어준은 절대 나가면 안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중요해? 무슨 친문이 중요해? 친청이 중요해? 김어준한테 돈이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지. 무슨 의리고 나부랭이가 어딨어요. 그리고 뭐 김어준만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의리 따라가봐야 소용없습니다. 의리는 뭐 잠깐이고 결국은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를 뜯어말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정청래 오늘 인터뷰하는 걸로 봐서는 마음이 많이 지금 정청래가 여기서 정치 못해요. 왜? 너무 무리수를 뒀어. 제가 볼 때는 너무 무리수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스톱을 했어야 돼.